예, 안녕하세요. 현대경제연구원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일단 발표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발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2024년 글로벌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저희 연구원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년에 대한 평가를 경제 부분 중심으로 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2024년 글로벌 트렌드의 정치, 경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리스크나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평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종료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당치 5.5%로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끝났고 지금까지 5.5%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 좀 더 일찍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종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종료됐고 이제는 언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급격히 이제 단행한 이유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확대되었던 높아지고 있었던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작년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완만한 속도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즉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일어났다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그래도 2%대를 한번 찍기는 했습니다. 물론 다시 3%로 반등을 했지만 한국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3%대나 2% 후반대에서 지금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인플레이션을 보였음에도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그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딥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부채가 굉장히 누중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선방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SVB 사태가 이제 4월달 경에 발생한 것은 좀 그 불안 요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책 공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확산되는 것에는 방지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여전히 1,300원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기 자체는 이제 그 하강 국면이 진행이 되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부분 교육 증가율이 글로벌 제조업의 어떤 경기 하강과 함께 이제 글로벌 교육이 유축이 된 모습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선진국인 유로존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소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주년을 맞았죠. 그래서 작년에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작년 10월달에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23년에 저희들의 평가를 잠시 드려봤는데요. 그럼 2024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정치, 환경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2024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한 정치의 어떤 지락 변동이 발생한 그런 한 해가 아닐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역사상이라는 표현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선거가 일어나고 가장 많은 투표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정치 환경이 바뀔 수 있고 국가 간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물가가 정말 올해도 잘 떨어질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평가하고 있지만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중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런 부분이 그림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저희들의 생각은 탈탄소 정책에 대한 정말 시대적인 요구 앞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진행되는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자 이런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거나 역행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이제 주요국 중심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치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76개국의 이제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주요국이 선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로존과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 역시 이제 글로벌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이제 큰 파급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 해인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많다 보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어떤 정책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을 그렇게 공약하면 일정 부분 그런 걸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채 금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의 결과도 주목해야 되지만 그런 공약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공약 속에서 이런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역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선거라고 하면은 뭐 모든 선거가 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파급력이 큰 것은 11월 달 대선일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이기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부터 시작해서 뭐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조금씩 2017년 이후로 이런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에 대해서도 저희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경화의 바람이 이제 불고 있다라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우파의 어떤 보수 정권의 경우에 좀 집권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경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의 어떤 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수 또는 우파의 흐름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되어지게 되는 경우에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벌써 19개국이 내전과 이제 그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작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완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요국을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다시 도래하는 재림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비 지출 대비 정부 지출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하향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 이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제 주요국의 이제 2024년 군사비 지출 예산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또 뭐 일본 역대 최고 규모를 편성을 했고 나머지 주요국 역시 만만치 않은 군사비를 예산을 이제 편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그 자국 우선주의의 물결이 더 확대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수입 규제 역시 안 그래도 계속 2017년 이후에는 그런 수입 규제의 어떤 물결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것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소 수출 기업의 어떤 그 수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보라든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라든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 결과에 따라서 정말 많은 수많은 이제 선거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 역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지금이 1300 초중반이니까 이게 1200 초반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시적이든 또한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 확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론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환율이 한 1200 중반대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보다 좀 높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 또 이제 들은 바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비용 부분에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책이 바뀌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유로존의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었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확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투자력이 많이 훼손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환경이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면 투자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 특히 R&D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런 투자의 어떤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이게 좀 공공 차원에서 좀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또 그거 지원을 또 공공 분야에서 R&D를 이제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많다는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은데 계속 안 그래도 이제 고물가, 고금리가 쉽게 저희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까지 커지는 환경이 향후에 펼쳐질 것 같으니까 좀 공공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목소리라든지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정치 부분과 연관돼서 이제 경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어지게 되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잘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강달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가 더 심리가 확대되니까 강달러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떤 정책 결과에 따라서, 전쟁 양상에 따라서 공공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소 비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진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면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특히 이 탈세계화라는 키워드 자체는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키워드인데, 탈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또 수입 규제가 확대되고, 또한 관세가 더 부과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 수입 비용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즉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끈적끈적한 고물가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건 재정 적자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된 상황이었는데요. 또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선거 과정 가운데 재정 적자가 확대된 그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심화된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에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정 적자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국채 발행 시 통화량이 이제 경제 내에 이제 공급이 되어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역시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이제 저희들은 작년에 그래도 2024년 금융시장이 생각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저희들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 정말 금융시장이 정말 안정적인 안착이 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과 유로존, 즉 주요국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요국의 어떤 오피스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있는 오피스가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에 육박한 그런 주요국 도시들도 있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금융위기 못지않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 현재 미국과 유로존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할지라도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겪은 이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인식 자체가 바뀌었는데, 아시다시피 재택근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굳이 오피스에서 근무를 해야 되냐,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에 대한 구조적인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리스크 요인으로 앞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지속이 되면은 미국의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소은행의 그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비중이 이제 절반 정도에 이제 차지하거든요. 금융위기 못지않게 많이 자산 대비 또한 부채 대비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게 대출을 많이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지속이 되어지게 된다면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면 결국엔 대출 능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IMF 경우에는 한 0.44%포인트에서 0.45%포인트가 각각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이제 호황 국면에 있긴 하지만 사모님 부동산의 침체가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경착륙 가능성 역시 저희들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경제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정말 더 잘 떨어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금리 인하 시점이 글로벌 주요국 중심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게 되면 한국 역시 금리를 이제 좀 더 저희들 기대하는 것보다 또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그래도 한계 기업과 또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훼손된 어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더 지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계 기업이 올해 들어서 더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에게는 그래도 좀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을 유도하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갖고 있는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공유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어떤 정책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연착륙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 없다.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지만 침체가 없다는 컨센서스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월달에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 2.2% 감소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70% 정도 차지하는데 혹시 조금씩 금리 인상 여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은 안 그래도 중국 경제의 경우에 부동산 위기라든지 또한 이제 디플레이션, 수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1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는 중국의 어떤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즉 G2 경기가 이제 공반 침체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한국의 이제 수출 기업의 어떤 수출 환경 여건이라든지 사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이나 수출 물류비 지원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부분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런 탈탄소 정책이 역행하는 흐름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린래시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어떤 탈탄소 정책을 역행하거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놓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규모 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친환경 정책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지게 된 경우 이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에 대한 현재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저희들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4년에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 추세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 역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기후위기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너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정책으로 가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에는 일시적인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견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그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투자에 대한 유인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조금 컨트롤 타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그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그 정책에 대한 그 수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결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목을 분열하는 세계와 그림자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은 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우경화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자국우선주의의 흐름이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는 더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선방하긴 했지만 그림자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인플레이션 리스크 역시 그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위험 요인들은 많다. 올해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림자 리스크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이 안 그래도 지금 그린래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